나스닥이 잘 나가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그 닷컴 버블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재현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한데, 그 너무 지나친 이제 우려일 수는 있고, 하지만 지금 월요일이었죠. 지금 11,000포인트, 10,000포인트 넘어갈 때 이제 탄호성을 질렸는데, 11,000포인트를 월요일 날 찍고 나서, 그때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21선까지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들였다가 이제 반등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동안 시장 끌어올렸던 게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가 뭐 시장을 좀 급등시켰는데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뭐 이 마가가 왜 조정을 받았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코로나가 한참 확산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케빈 뉴섬 지사가 캘리포니아 지사가 또 이쪽 실내 영응 금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그때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엄청나게 뭐 좀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버블 논란이 우리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그 중요한 이제 것을 좀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주가가 매출이 10배로 형성이 되는 주가가 기업이 한 30개 이상이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37개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도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보는 게 맞고, 보통 이제 미국 주가 보면 뭐 주당 이익이 한 15배에서 18배 이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당 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10배.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뭐 돈 버는 건 둘째 치고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매출했던 것을 10년만큼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만 이게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으니 또 시장이 거품은 항상 빠지기 마련이고 시장이 조정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처음에는 미국 시장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고비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 고비 때마다 백신이 나와서 만병통치약으로 시장을 좀 살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은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 또 시장이 조정받으면 또 백신 좋은 업체들 또 이야기 나오면서 또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한 3가지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뭐 어차피 미국은 뭐 지금 뭐 인당 한 $1,200 정도 투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PPP론으로 인해서 야 너희들 급여 주기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해 줄게 해서 이 자금으로 소비도 하고 고용도 하고 해서 경기 지표는 그 빨로 좋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뭐 이것도 계속적으로 뭐 추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좋아지겠죠. 두 번째 이제 백신 개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 실제보다는 상당히 좀 부풀려진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한테 뭐 지지율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 특효약이 이제 백신 개발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백신 개발은 뭐 렘데시비르부터 시작을 해서 모더나 또 이노비오 뭐 존슨앤존슨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최근에는 그 백신에 대한 약발이 잘 안 먹혔거든요. 근데 모더나가 45명 전체 항체가 형성이 됐다. 이것 때문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뜯어놓고 보면 상당히 좀 오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는 이제 참가자는 한 105명이었거든요. 근데 45명만 이제 항체가 45명에 대해서 전원 항체가 형성이 됐대요. 이 사람들이 2번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번 맞았을 때 250 마이크로그램, 그다음 100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고용량을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속도 메스껍고 뭐 구토도 나고 오한 발열 이런 것도 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5명 중에서 45명이
45명만 2차까지 맞았고 60명은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 맞았을까? 이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의문은 만약에 정말 호재라면은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은 제한폭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거처에서 야 길리어드가 이렇게 뭐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주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좀 과대하게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매집을 했던 뭐 매집을 했던 아니면 그냥 샀던 이 관계자들이 그때 대거 주식을 차익 실현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를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은 좀 억지로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은 계속 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날 텐데 과연 이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제가 여기에 한번 중요한 걸 좀 보시면 백신에는 세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먼저 그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인데 이게 댕기열 만들 때 그 사노피가 댕기열 만들 때 또 사스 백신 개발할 때 이때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은 중화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을 돕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바이러스 변이가 있죠. 이번에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변이가 나오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대처를 못 하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있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 갈릭말의 증후군인데 자,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급성 마비 질환이거든요. 그때 돼지 독감 미국에서 발생을 했을 때 야, 이게 스페인 독감처럼 창궐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막 급히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갈릭말의 증후군이 발생을 해서 여러 사람이 뭐 간질 발작도 하고 뭐 쇼크사도 뭐 나오고 해가지고 좀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좀 사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시장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네. 지나치게 좀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까지 좀 체킹을 하면서 보자. 대신 이 부분은 뭐 실제 부분은 뭐 백신이 개발이 되든 이런 좀 안 좋은 점이 있던가 하나요?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안 좋게 빠지면 무조건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스쳤다 하면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뛰는 모습이 뭐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해외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냥 뜬구름을 잡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일단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일단 치료제하고 백신 개발하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백신은 모더나, 이노비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존슨앤존슨이 이제 또 임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지금 영국이나 뭐 중국에서도 빠르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모더나가 가장 먼저 확실하고, 그 다음 이제 이노비오, 존슨앤존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뭐 칼레트라나 클로로킨 이 부분도 뭐 임상 2상에서 뭐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뭐 전 세계 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뭐 달려들어서 앞다투어서 뭐 개발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발은 될 것 같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쪽 미 행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좀 표를 의식해서 이걸 좀 과대 포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은 좀 적지 않게 드는 것이고, 우리에서는 이제 뭐 치료제 백신은 뭐 여러 기업들이 개발합니다. 뭐 치료제 쪽은 뭐 셀트리움부터 시작해서 녹십자 뭐 이렇게 쫙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네. 뭐 이쪽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백신은 뭐 어떤 모더나나 아니면 또 뭐 이런 쪽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과대 포장되는 건 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겠지만 또 과대 포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전례 없는 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정책 역시 전례 없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재정 같은 경우는 이 미 상원이 추가 부양책을 또 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원동력은 이제 인당 뭐 1,200달러를 주고 또 PPP론을 이용해서 기업들한테 뭐 급여 뭐 줄 수 있는 그 자금을 많이 공급을 해줬잖아요. 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소비 지표도 소매 판매도 한 7.5% 정도 나왔습니다. 전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아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보다도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돈 받았을 때 그 소고기를 많이 사 먹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MC님도 소고기 사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눈을 감았다 떠니까 바로 돈이 다 없어졌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소고기도 사 먹고 여러 가지 걸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봤더니 옷을 많이 사 입고 그다음에 뭐 가전제품 많이 사고 주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소매 판매가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인당 뭐 1,200달러 나오고 그다음 실업자들 뭐 600달러 지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게 조만간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7월 달이면 실업급여 종료도 돼버립니다. 주에서 제공하는 650달러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인당 1,200달러 지급하는 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PPP론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한 8월 초면 소진이 된대요. 전체 기업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뭐 83% 이상이 8월 초면 PPP론으로 제공했던 급여 지급 프로그램도 종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이 V자 반등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 헬리콥터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끌어져 올라갔고 그랬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뭐 미국에서는 또 네.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 우리 또 추가적으로 PPP론 계속 진행하고 또 뭐 3조 달러 금액 투입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원에서는 안 된다. 왜? 나중에 직장 복귀하는 걸 자꾸 늦추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직장에 복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한 코로나가 7만 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350만 명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공화당의 텃밭이 그 뭐 좀 큰 데잖아요. 캘리포니아, 뭐 플로리다, 뭐 이런 쪽이잖아요. 텍사스. 근데 이쪽에서 벌써 이제 셧다운 되는 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표 관리를 위해서 또 재선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 이 부분에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 상원은 뭐 공화당이 장악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상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가 재선임을 위해서도 그런 입장이 필요하고 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 사태 안 좋으니 일단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뭐 부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다시 한번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미국 쪽도 다우가 좀 강하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 시장은 네. 처음에 선진지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먼저 선반영을 시켰고 지금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 우리도 좀 조심을 했다가 그때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매물이 나와요. 야, 이러다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매도가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을 많이 판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언택트 관련주들을 팔고 오히려 뭐 야,
나중에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지 않아? 그러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좀 더 뭐 달러 약세 때문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돌고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매력적이니까 대형주 삼성전자를 살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동조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는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좀 삐걱거리는 움직임은 나왔지만 그래도 대선까지는 무난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모더나 3차 결과가 바로 대선 코앞에 놔두고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대응 전략을 뭐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좀 코스피가 강해지는 만큼 코스닥은 약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쪽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는가? 결국 삼성전자. 최근에 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나왔죠. 근데 뭐 일부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애플로 받은 그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좀 올라간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역시나 뭐 썩어도 준치라고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강해지면 코스피는 좀 강해질 수 있다. 근데 대신 삼성으로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삼성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 나머지 뭐 현대차나 또는 다른 뭐 조선 정유 뭐 이런 쪽으로 순간순간 뭔가 뭐 재료 있잖아요. 뭐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네. 업황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돌 수가 있으니까 삼성과 비삼성을 나눠서 뭐 빠질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하면 좋고, 코스닥은 지금 대형 바이오주들이 쉬어간다고요. 그럼 대형 바이오주들이 쉬어가면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면 그때 좀 힘쓰지 못했던 그런 바이오 대형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파이프라인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 기술 수출이나 아니면 임상 진행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보시고 차라리 중소형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 파이프라인 탄탄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삼성이 강해지면 당연히 뭐 IT 소부장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소부장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얘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나왔던 그 초반만 하더라도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엄청난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지배력 감소와 약세의 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우리 MC님께서 지난번에 그 달러 강세 부분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달러가 우리가 처음에 강세를 좀 보였다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많이 이제 부양책을 펴다 보니 국채도 많이 발행하고 해서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2%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마이너스 뭐 4.5%까지 좀 떨어지고 있고 예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금이 뭐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뭐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가 약세다 보니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잡고 싶어도 이제 마음대로 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홍콩 쪽을 보면 이번에 홍콩 그 국가보안법에 참여한 인사들 많이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주의를 박탈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특별주의 박탈하게 되면 홍콩 폐거제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미국이 힘을 쓸 수밖에 없다. 달러가 좀 강해져야만 뭔가를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홍콩을 좀 뭔가 좀 자기 손아귀에 쥐락펴락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제 홍콩 달러가 이번에 좀 불안하게 되면 이제 홍콩 달러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뭐 본국으로 송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홍콩 달러는 이제 페그제를 이용하니까 네. 7.75에서 7.85 홍콩 달러 쪽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홍콩 금융관리국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홍콩 달러를 사고 미 달러를 팔고 미 달러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만 되죠.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홍콩 달러가 튀는 게 아니라
한 7.75 쪽에서 오히려 하단 쪽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위가 뚫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홍콩 달러를 뭐 팔고 또 미 달러를 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가? 역시 미국의 달러 약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이 성장이나 금리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한 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던 게 마이너스 4.5%까지도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드는 거죠. 아, 그럼 미국에서 성장이 안 나온다고 하네? 그럼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볼까?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형성이 되고, 그다음 최근에 보면 미국은 한 1% 금리를 인하했는데 실제로 보면 홍콩은 0.64%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 네. 1%를 내려야 되는데 0.64%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홍콩 쪽으로 오히려 유입이 되면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화나 하면서 달러가 좀 약해졌죠. 그래서 그게 홍콩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아까 금융국이 오히려 이제 그 패그제 때문에 뭐 좀 외환 공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패그제를 처음에는 뭐 폐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기업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중국 증시가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정말로 성장률과 금리를 많이 주는 중국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중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좀 더 이게 가속화될 수 있는데 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 이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좀 뭐 증시를 좀 부양시키고 하면서 뭐 좀 외국인들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믹스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성장이 안 나오고 금리도 낮아요. 근데 네. 중국은 지금 뭐 성장률이 이번에 뭐 5%까지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통계 마사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5%까지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뭐 미국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다고는 보여져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뭐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보더라도 미국은 0.6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국은 뭐 3.02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뭐 금융시장의 자금은 수익률을 쫓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뜨거워지면서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때문에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중국을 또는 홍콩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되고 네. 절상 기조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달러 약세가 과연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자본이들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달러 약세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비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뭐 코로나가 뭐 백신이 개발되고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올 가을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사태에 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나 아니면은 미국은 그래도 역시 성장이 나오는 쪽이라는 거죠. 역시 네.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의 주식들이나 아니면 미국은 또 다시 한번 또 재도약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달러는 그래도 지금 파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뭐 지금은 필요는 없지만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놔두잖아요. 그런 예비적인 달러 수요도 있으니 달러 지나친 약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 현재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으로 그 자금이 흘러갈 수 있고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 지속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현재는 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의 매력도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투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볼까요? 네. 저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쫓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근데 나스닥은 11,000포인트 올라갔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급락이 나오면서 21선 아래로 한번 미끄러졌었어요. 우리 시장은 그나마 이 5일선, 11선을 버텼거든요. 블랙호처럼 21선까지 한번 눌러줄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악재가 출현하는 것을 보면 되는데 혹시 코로나가 악화되는지 아니면 미중 간의 분쟁이 좀 격화되는지를 보면서 코스닥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그 대형 바이오주들이 쉬어가니 뭐 그때는 우리는 뭐 굳이 막 안 좋다고 뭐 찡그릴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쉬어가면은 그 대체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대형 바이오 중에서 파이프라인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바이오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T 그다음에 IT 쪽을 좀 보시면 좋아요. 역시 삼성전자가 강해지면 낙수 효과로 IT 소부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서도 자꾸 수출 규제가 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이쪽을 우리 정부에서 좀 육성하기 위해서 뭐 2.0 전략을 또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BT, IT 그 중에서 코스닥에서는 뭐 중소형주를 보신다면 뭐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탄력이 둔화가 될 때 그때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또 득세를 또 한다고요. 네. 그래서 테마주를 잘 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빠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덩달아서 기관도 매수할 수 있으니 삼성전자나 이게 빠지면 저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고 삼성이 쉬어갈 때는 뭐 현대차나 기타 뭐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업황이 좋아지는 이쪽으로 좀 분할 매수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는 기존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아하는데 문의하면 오늘은 이제 종목 상담에 그게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뭐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쪽도 좋죠. 그런 쪽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테마 쪽이 보면 좋은데 테마 쪽은 저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을 보시는 게 좋다. 중국이 위기의 요인도 있지만 기회의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중국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은 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한한령 해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트립닷컴이라는 데가 중국에서 이제 최고 큰 이제 여행사인데 네.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야 이제 온라인에서 뭐 이 회장이 나와서 뭐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있잖아요. 이것도 추면서 막 자기 홍보를 했거든. 한국 상품 판매를 했는데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단체 성 간의 단체 여행을 허용을 했어요. 한 170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돌려서 이제 물어봤어요. 야, 지금 이 성 간의 이동 여행하는 거 좋냐 그러니까 거의 뭐 80% 이상이 좋다 나 여행하겠다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자 그리고 뭐 GD나 불핑이 뭐 중국의 그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자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그래도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시진핑은 미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끌어안으려고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 시진핑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그가 무관하게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한 몇 주 정도는 그 중국에서 관련주들이 있죠. 엔터주들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쪽을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좀 위기 요소도 있어요. 지금 홍수가 엄청나고 그때 우리가 샨샤댐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수위가 147이었는데 지금 150m를 훌쩍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홍수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뭐 지상파에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홍수 문제나 아니면 이제 7월 달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메뚜기 때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뭐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촉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아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복 테마 그러니까 그 대북주도 지금 분명히 협상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쿠에서는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주이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하는 농업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중국은 이제 홍수가 많이 나면 사람들이 이재민들이 뭐 어떤 시설에서 같이 막 집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코로나도 확산세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지금 창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뭐 돼지 구제역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흑사병도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가을이 되면 또 조류 독감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동물 백신, 동물 치료제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는 다음 주에는 화장품 또 그 동물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 그다음 농업주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IT 소부장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빠지면 저점 매수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